그날 남편이 숨기던 진짜 이유를 저는 뒤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35살에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고작 1년 6개월이었죠.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참고 살지. 왜 이혼까지 했어?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를요.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아들이었죠. 저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제 친정은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결혼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어르신들 잘 모시는 거 좋아해요. 우리 서로 맞춰가면 되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결혼 초기 석 달은 괜찮았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집안일도 도와주고 주말에는 데이트도 했죠. 시댁 방문도 한 달에 2번 정도였고 시어머니도 그럭저럭 자상하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변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드려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남편이 불쑥 말했어요. 어머니한테요? 제가요? 응, 며느리가 안부 전화드리면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알았어요. 그럼 매주 일요일에 전화드릴게요. 그런데 일주일 뒤 남편의 요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줄 수 있어? 나는 이번 주 야근이 많아서. 병원이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정기 검진인데. 어머니 혼자 가시기 불편하시잖아. 저는 망설였어요. 시어머니 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고, 저도 직장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회사 반차를 내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우리 어머니신데. 남편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반차를 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마워하셨지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아들이 바쁘니까.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주말에 모시고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자꾸 회사 쉬면 눈치 보여요.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더 자주 시부모님 모시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바라는 건 같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시댁에 맞추는 것이라는 걸요. 결혼 6개월째 남편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누나랑 찜질방 가면 어때? 우리 누나가 너랑 친해지고 싶대. 찜질방이요? 갑자기요? 응, 가족이잖아. 동서지간에 친해져야지. 저는 사실 시누이와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늘 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거든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약속 잡아봐요. 찜질방에서 시누이는 계속 제 친정 이야기를 물었어요. 형님, 아버지는 뭐 하세요? 어머니는요?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어머니는 혼자 사세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셨겠어요. 시누이의 말투는 동정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불편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자리 만들지 말아요. 전 시누이분과 그렇게까지 친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가족인데 친해질 필요 없다고? 넌 우리 가족이 싫은 거야? 그게 아니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 식구들이랑 더 자주 만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거부감을 가져?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논리에서 저는 항상 이상한 며느리였으니까요. 결혼 8개월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추석에는 친정 엄마도 뵙고 싶은데 하루는 친정 갈 수 있을까?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추석에 친정?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언제 뵙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시댁, 하루는 친정 이렇게요. 아니, 명절인데 며느리가 친정 가는 게 어디 있어? 원래 명절엔 시댁에서 보내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 엄마는 언제 뵙나요? 엄마도 저 보고 싶으실 텐데. 명절 지나고 평일에 가면 되잖아. 왜 꼭 명절에 가려고 해? 남편의 말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추석 사흘 내내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차례상 준비하고 친정 엄마에게는 전화로만 인사했어요. 엄마 미안해. 올해는 못 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해.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 가는 게 맞지. 엄마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혼하면서 친정과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 뒤 남편이 또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이번 어버이날에는 우리 부모님께 뭐 드릴까? 저도 생각했어요. 옷이나 건강식품 어때요? 좋지. 그럼 내가 알아봐줘.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친정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여보, 그럼 제 부모님께도 같이 드리면 안 될까요?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내 부모님? 근데 내 아버지는 재혼하셨잖아. 그분도 챙겨야 돼? 아버지도 제 아버지인데요. 에이, 재혼한 사람한테까지 뭘 챙겨. 그냥 내 어머니만 챙기면 되지. 저는 기분이 상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셨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닌데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토요일엔 엄마 뵙고 일요일엔 아빠 뵙는 건 어때요? 남편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뭐, 이틀 다 친정 간다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버이날 당일은 시댁 가잖아요. 그 전에 제 부모님 뵙는 거예요. 아니, 어버이날 전에도 시댁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친정 가면 누가 해?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시댁 준비를 다 해야 하나요? 당신도 아들인데. 남자가 그런 거 어떻게 해? 그리고 며느리가 하는 게 맞잖아. 그럼 제 친정 부모님은 언제 봬요? 당신 부모님만 부모님이에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결혼했으면 시댁 위주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왜 자꾸 친정, 친정 그래? 그날 저는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제 부모님은 2등 국민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 어제 너무 화를 냈어. 근데 여보,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어머니가 워낙 전통적인 분이셔서 며느리가 이것저것 챙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거든. 그럼 나는요? 내 부모님은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근데 우선순위가 있잖아.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야.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 1년째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생신에 뭐 해드릴까? 내가 미역국 끓여드리면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미역국이요? 시어머니 생신날 제가 직접 끓여드려야 해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손수 끓인 거면 의미가 다르잖아. 저도 그날 회사 일이 있는데. 회사? 시어머니 생신보다 회사가 중요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반차 내고 갈게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생신날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댁에 가서 밥상을 차렸죠.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이었어요. 역시 며느리가 해준 게 최고야. 우리 아들 복 받았네. 그런데 남편은 제 옆에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 엄마 병원 검진도 와이프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사전에 말도 없이 또 제 일정을 정해버린 겁니다. 여보, 그건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눈짓으로 저를 제지했어요. 괜찮아. 회사 조금만 조정하면 되잖아.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왜 제 일정을 당신 맘대로 정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에이, 그 정도 가지고.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제 동의 없이 정하는 게 문제라고요. 결혼하면 원래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 나만 참고 맞춰가면 되는 걸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하고 2달이 지났을 때 또다시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의 악몽이 떠올라 저는 미리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어버이날에는 제 부모님도 꼭 뵙고 싶어요. 작년에 못 뵀잖아요.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 부모님? 또 그 얘기야? 네, 이번엔 정말 가고 싶어요. 엄마한테 작년에 약속했거든요. 남편이 신문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토요일엔 내 어머니 뵙고 일요일엔 우리 부모님 뵙는 거로 하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아빠도 뵙고 싶은데.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아버지? 재혼한 그분? 응, 아빠도 제 아버지잖아요. 아니, 그분은 이미 새 가정이 있잖아. 어버이날에 그분까지 챙겨야 돼?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새 가정이 있어도 제 아버지예요. 제가 챙기는 게 왜 이상해요? 남편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하지. 재혼한 사람한테까지 신경 쓰면 우리 부모님은 언제 챙겨? 결혼했으면 시댁 부모님이 우선이야. 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다 똑같은 부모님인데. 똑같아? 내가 누구 집 며느리야?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우선이지.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당신은 당신 부모님 챙기고 나는 내 부모님 챙기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 각자 챙긴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모시고 제 부모님은 제가 모시는 거죠. 그게 공평하잖아요. 공평? 결혼했으면 여자가 시댁 위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 다 그렇게 살아. 저는 다른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도 제 부모님이 있고 제 인생이 있어요.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인생? 결혼하면서 내 인생은 우리 가족이 된 거야. 그게 싫으면 왜 결혼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결혼은 제가 그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당신은 제 가족이 아니에요? 제 부모님은 이제 남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에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냥 순위가 있다는 거야. 시댁이 먼저고 친정은 그 다음이라고.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평행선이었으니까요. 결국 그해 어버이날, 저는 토요일에 혼자 친정 엄마를 뵙고 일요일에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뵙지 못했어요. 남편 눈치가 보여서였죠. 엄마를 뵀을 때 엄마가 물었어요. 아빠는 안 갔어? 못 갔어요, 엄마. 시간이 안 돼서.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지만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노릇하느라 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셨어. 역시 며느리가 잘 챙기니까 좋으시나 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하고 3달이 지났을 때 친정 엄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엄마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대로 효도를 못했다는 미안함이 컸거든요. 저는 제 적금을 깨서 엄마께 제주도 여행 상품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가시라고요. 200만 원 정도 드는 여행이었지만 제 돈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중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생신인데 제주도 여행 상품권 선물하려고요. 남편이 밥을 먹다가 멈췄어요. 제주도 여행? 그거 얼마짜리인데? 200만 원 정도요. 제 적금 깨서 할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200만 원? 그 돈이면 꽤 큰 돈인데. 제 돈으로 하는 건데 괜찮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네. 시어머니요? 응. 장모님한테 200만 원짜리 여행을 해주면서 우리 어머니는 안 해주면 이상하잖아. 우리 어머니도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그건 제 엄마 생신 선물이잖아요. 시어머니 생신 때 따로 준비하면 되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며느리가 장모님한테 그렇게 큰 선물하면 시어머니도 당연히 똑같이 받으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 어머니 기분 나쁘시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엄마 선물하는 건데 왜 시어머니까지 똑같이 해야 해요? 며느리가 하는 건데 당연히 시어머니도 포함이지. 내가 장모님한테만 잘하면 우리 집안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럼 당신이 당신 돈으로 시어머니 여행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돈? 나는 지금 돈 모으는 중이라고. 내가 여유 있으면 내가 해주면 되지. 왜 자꾸 따져? 제가 제 엄마 선물하는데 왜 당신 엄마까지 제가 해야 해요? 그건 당신이 할 일이잖아요. 에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면 어떡해.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기도 한 거잖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신은 제 부모님을 당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버지 무시하고 엄마도 2등 국민 취급하면서 그게 언제? 나 언제 그랬어? 어버이날 때 아빠 챙기는 거 반대한 거 벌써 잊었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아무튼 장모님한테 200만 원짜리 여행 보내주면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해줘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제 엄마 선물은 제 돈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선물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맞아? 저는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제 엄마 선물을 왜 시어머니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마음대로 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다음 날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정 엄마께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어머니도 같이 가시라고 말씀드렸대요.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시더라. 장모님이랑 같이 여행 가시는 거로 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동의도 없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해줄 거잖아. 미리 말씀드려서 어머니 기분 좋으시게 한 거지. 저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에이, 이미 얘기했는데 어떡해.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 기분만 나쁘시잖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제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멋대로 시어머니께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당신, 지금 제 동의도 없이 제 돈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내 돈이 뭐가 있어. 우리 부부잖아. 어머니 한 분 더 모시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큰일이죠. 제 엄마 선물인데 왜 시어머니까지 포함시켜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이미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와서 취소해. 그럼 나보고 거짓말쟁이 만들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여행비 안 낼 거예요. 당신이 약속했으면 당신이 책임지세요.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며느리 이전에 저도 사람이에요. 제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해서 사정이 생겨서 여행은 다음 기회에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뭐야, 며느리가 싫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돈이 없는 거야?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인색하고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남편도 저를 이기적인 아내로 봤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과 제 돈에 대한 권리를 지킨 거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잘못됐다고. 남편은 절대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고. 균열은 이제 금이 아니라 깊은 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하고 4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 중이라고 했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남편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남편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지영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저는 특별한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젊은 여자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아내인데요. 누구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나 봐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뭔가 숨기는 듯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지영이라는 사람이 전화했는데 누구예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아, 회사 후배. 업무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나 봐. 회사 후배요? 여자예요? 응, 신입이야. 왜? 아니, 그냥.
목소리가 좀 젊더라고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신입이니까 당연히 젊지.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회사 후배라면 왜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가져갔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또 주말 야근이 부쩍 늘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도 야근이에요? 응,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미안해. 요즘 너무 자주 야근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 회사 일인데. 저는 남편 회사에 근무하는 제 대학 동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지야, 혹시 너희 회사 지금 큰 프로젝트 진행 중이야? 우리 남편이 요즘 주말 야근이 많아서. 은지가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지금 특별한 거 없는데? 오히려 요즘 한가한 시기인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주말에 어디 가는지 조용히 따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한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심지어 호텔에서도.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어요. 그 여자가 바로 지영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신입사원이었죠. 한 달 동안 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밤에는 혼자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졌어요. 이제는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본,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손을 잡고 걷는 영상.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결혼 생활 1년 반 동안 저는 참고 맞추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시댁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제 부모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지키려 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이제 됐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 증거자료, 위자료 청구 준비.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놨어요. 이제 남은 건 남편에게 선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하고 6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어머니 생신인데 우리가 뭘 준비할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어머니 생신인데 안 한다고?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당신 어머니 생신은 당신이 챙기세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을 안 챙긴다고? 네, 안 챙겨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결혼하고 나서 점점 이상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시어머니 생신도 안 챙긴다고? 도대체 문제가 뭐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문제요? 문제는 이 결혼 자체죠. 뭐,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이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에?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1년 반 동안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느껴왔어요. 당신은 절 동등한 파트너로 본 적이 없잖아요. 시댁 일만 강요하고, 제 부모님은 무시하고, 제 의견은 전혀 존중하지 않았죠.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 그게, 내가 그런 적 있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냐? 예민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해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너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한 거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요?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 안 했는데요? 거짓말. 너 분명히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거야.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전화한 건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지영 씨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지영 씨. 당신 회사 신임 여직원. 당신이 바람 피운 여자요. 남편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게 어떻게?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호텔 출입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영상. 당신이 뭘 했는지 전부 다요.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무릎이 꺾였어요. 이건. 당신이 주말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저는 혼자 집에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시댁 일 다 하고 제 부모님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까지 이 결혼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은 뭘 했어요? 다른 여자랑 놀러 다녔죠.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다른 여자 만나면서 저한테 시댁 일만 떠넘긴 사람한테 무슨 용서를 해줘요? 남편이 제 발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정신 나갔었어. 앞으로 잘할게. 정말 잘할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잘하기는요. 당신은 저한테 1년 반 동안 한 번도 잘한 적 없어요. 시댁 일만 떠넘기고 제 부모님 무시하고 제 의견 존중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잘한다고요?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내 부모님도 잘 모시고 시댁 일도 같이 할게.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당신이랑 지영 씨 둘 다한테요.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혼은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제발은 제가 할 말이에요. 1년 반 동안 저는 제발 저를 존중해달라고, 제발 제 부모님도 챙기게 해달라고 속으로 수없이 빌었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잖아요.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까지 서명해서 제 책상 위에 놓아두세요. 안 그러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남편이 문 밖에서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는 서명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1년 반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전화였죠. 어머님, 저예요. 잠깐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조금 놀란 듯 대답하셨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뵙겠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온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했어요. 정확히는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들분이 바람을 피웠어요. 회사 여직원이랑요.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펼쳐놓았어요. 호텔 출입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진. 시어머니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주말마다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 만났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증거 모았고요. 변호사 통해서 위자료 청구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너무한 거 아냐? 남자가 한순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실수요? 이게 실수예요? 몇 개월 동안 다른 여자 만나면서 저한테는 시댁 일만 시키고 제 부모님은 무시하고 그게 실수라고요? 그건 우리 아들이 좀 전통적인 생각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게 아니에요, 어머님.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결혼 1년 반 동안 저는 어머님 병원 모시고 생신 챙기고 명절마다 시댁 일 다 했어요. 제 부모님은 제대로 못 뵀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다른 여자 만났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불편해졌습니다. 그건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지. 근데 너도 좀 융통성이 없었잖아. 그 여행 선물권도 그렇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 돈으로 제 엄마 선물하는데 왜 시어머니까지 포함시켜야 해요? 그것도 제 동의 없이 남편이 멋대로 약속해 놓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장모한테만 그런 큰 선물하면 시어머니 기분이 어떻겠어? 좀 생각을 해줘야지.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오늘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제 며느리 아닙니다.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거고요. 아들분한테도 그 여자한테도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소송?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집안 망신이잖아. 망신은 외도한 사람이 시킨 거예요. 저는 제가 받을 걸 받는 것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그게 시댁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과 지영 둘 다를 상대로요. 남편은 처음엔 위자료를 안 주겠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했고 결국 법원에서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합쳐서 총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지영에게도 별도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고 그것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 후 은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전 남편 회사에서 잘렸대. 들었어? 뭐, 잘렸다고? 응, 처음에 지방으로 발령났다가 거기서 계약 기간 끝나고 재계약 안 해줬대. 회사 내 불륜 문제가 커졌나 봐.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 여자는 지영이 걔도 회사 그만뒀어.
소송지고 위자료 물어주느라 힘들다던데. 회사에서도 눈총 받아서 못 버티고 나갔대. 인과응보구나. 나쁜 짓 하면 결국 돌아온다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억눌렀던 무게가 마침내 벗겨진 기분이었어요.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게 더 아팠죠. 밤마다 혼자 울고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잘못한 건 저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친정 엄마가 큰 힘이 됐습니다. 딸아, 내가 자랑스러워. 참고 사는 것보다 용기 내서 떠나는 게 더 어려운 건데, 넌 그걸 해냈어.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요?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인데 왜 참고 살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엄마의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고 저는 그걸 잡았어요. 1년 동안 정신없이 일했고 그 결과 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일하면서 제 가치를 다시 발견했어요. 저는 유능한 직장인이었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이혼 1년 반쯤 됐을 때 회사 협력사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상 알게 된 사이였는데 몇 번 회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는 제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편견 없이 대해줬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의 당신이죠. 그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와 사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제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왜 이혼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네요. 강하고 똑똑하고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람이 준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걸요. 이혼 2년이 된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할 순 없지만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친정 엄마를 뵈러 갔을 때 엄마가 물으셨어요. 딸아, 후회 안 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안 해요, 엄마. 그때 이혼 안 했으면 지금도 시댁 눈치 보면서 제 부모님도 못 챙기고 저 자신도 잃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 잘했어. 내 아빠도 내가 잘 지낸다고 하니까 안심하시더라. 아버지. 결혼했을 때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아버지를 이제는 자주 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 댁에 가서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해요. 재혼하신 새어머니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아빠 예전에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힘들 때 아빠가 힘이 못 돼줘서 미안했지. 아니에요. 이제는 자주 뵐게요. 약속해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마치 어렸을 때처럼요. 요즘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있어요. 2년 후에는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도 즐겨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았어요. 가끔 그때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참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주고 시댁의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고 제 부모님은 뒷전으로 미루고 살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영혼 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제 감정을 억누르고 제 가치를 포기하고 그저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 하지만 저는 선택했어요. 제 자신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지난 1년 반의 결혼 생활은 분명 힘들었어요. 시댁의 압박, 남편의 무시, 외도, 이혼. 모든 게 상처였죠.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더 강해졌어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관계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제 부모님도 소중하고, 제 의견도 중요하고, 제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2년 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잘 견뎠어. 고생했어. 제 자신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라고 엄마가 말씀하신 인과응보처럼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대가를 치렀어요.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외도 상대는 위자료를 물어줬죠.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혼과 실직 소식에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 그들이 차지할 자리는 없으니까요. 대신 저는 앞을 봅니다.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작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